성광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중국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산업 이야기 그리고 중국 이야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준만 FA입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되었는데 초반에 했던 내용들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아나운서님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이야기 기억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 왕홍 그쪽이나 술 관련해서 그 이야기들이 특히나 기억 남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저희가 방송할 때 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내용을 많이 담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복습의 시간을 가지실 텐데 사실 공부할 때 제일 싫은 게 복습이잖아요. 오늘 좀 지루하더라도 한번 그냥 쓱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게 중국의 동서간의 격차였습니다. 요 지난 쪽이 잘 사는 곳이고 이쪽이 잘 못 사는 이 소득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자, 이 PIR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뭐 쉽게 말해서 지금 한 가구가 결국 이제 몇 년이 걸려서 집을 사는가 이 관련 내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 PIR. 중국의 PIR은 슈퍼도시인 뭐 런던, 도쿄 이런 것보다 훨씬 높고 서울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대도시들은 집값이 비싸서 사기가 힘들고 이쪽의 도시들은 집이 잘 안 팔리고 또 수요가 많지 않아서 두 개의 격차가 심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걱정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의 인구와 성장 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인구는 14억으로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엄청난 인구수가 중국 내수 산업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통 산업이 흔들흔들하자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 이야기 예로 들어드렸었는데 이 영화 미인어가 쟁쟁한 할리우드 영화들을 다 제치고 중국 역대 흥행 탑 1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중국 사람들은 1년에 영화를 관람하는 횟수가 1.7회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큰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료 서비스업 분야의 종목 하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어란과라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이어란과, 이제 A안과라고도 말하는데 백내장 환자, 또 라식 수술 환자의 증가, 병원 규모의 성장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천드렸었는데 지금은 심천 성장판 종목에 속해 있어가지고 거래가 안 되지만 곧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산당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공산당의 정책,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다 말씀드렸고 사실 근데 지금 공산당의 정책 때문에 중국 증시가 좀 안 좋은데 그 이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규제 등이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또 금리가 상승하면서 증시의 상승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증시는 현재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규제 등이 좀 후강통 때의 폭락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문제점을 제거하는 중국 증시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며 2017년 중국 증시의 경제 앞으로는 밝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혹시 BYD 전기차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요. 네, 이 전기차 사업. 이 BYD 말씀드렸는데 BYD는 사실 성강통 이전에도 좀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기차 사업은 잘 모르셨을 텐데 중국의 전기차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생산량 및 판매량이 세계 1등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의 기술의 흐름이 전기차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 말씀드리면서 꼭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요 사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허름한 집의 집값이 얼마냐 하면 바로 7억 5천입니다. 웬만한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를 뭐 훨씬 넘어서는데요. 이 허름한 판자촌의 집값이 그렇게 오른 이유가 바로 이 중국의 최고 명문 베이징 제2 실험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면서 집값이 폭등하게 된 겁니다. 이만큼 중국의 교육열은 정말 엄청난데 그에 관련된 종목도 말씀드렸었죠. 네, 풍엽교육이요. 그래서 중국 교육열이 엄청나고 3평가량의 좁은 집들도 상당히 수억 원대로 오간다라면서 그 집값 이야기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풍엽교육. 네, 차이나 메이플립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성강통 종목이 아니라 홍콩 시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자, 중국은 공부한 학생이 2억 명이 넘는 나라고 현재 교육비의 지출과 비중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2020년에는 약 교육시장이 500조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현재 가장 잘 운영하고 있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 바로 풍협교육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린 게 이 큐톤헤드. 인터넷의 발달과 교육이 결합된 온라인 교육의 시장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혜주 큐톤헤드 말씀드렸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10년 전의 교육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그때 10년 전에 메가스터디의 성장을 말씀드리면서 중국 교육 산업에 꼭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느 나라나 뭐 기본이 교육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중국에 있어서 교육 산업의 성장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이어서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했던 것이 중국 쪽 그 백주 관련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뭐 술을 거의 안 하신다고 하셔서 좀 안 믿기고 당황했었는데 중국의 술, 바로 이 백주. 중국의 전통술입니다. 우리나라 소주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이 백주는 좀 고급품으로서 좀 선물이나 연애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 백주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백주 산업 회사들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책이 내수 회복 정책으로 바뀌면서 백주 회사들이 실적도 좋아지고 수요도 회복하고 가격도 상승하면서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 오량액이었는데, 자, 이 백주는 중국 시장에만 있다는 특수성, 거기서 오량액은 선강통 시장에만 상장되어 있다는 특수성이 결합되어서 더욱더 주목을 해봐야 될 기업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눈에 띄는 산업이 바로 화장품이었습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좀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고급 화장품 좀 위주였던 백화점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온라인 중저가 브랜드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월 1일부로 중국 정부는 화장품의 판매 및 소비세 인하를 하였고 그 혜택으로 좀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화장품의 시장의 크기는 세계 1등이지만 아직도 1인 소비는 글로벌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면, 더 올라간다면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러면서 좀 이 소비를 이끌어가는 트렌드적인 인물로 왕홍 말씀드렸는데 네. 기억하시나요? 네. 네. 이 왕홍들 좀 중국의 인터넷 소비를 이끌고 있는 아주 인기인들입니다.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인기도 많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출한 업체들이 이 왕홍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왕홍 경제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 중국의 좀 불법 보따리상을 억제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짝퉁 시장이 많은 중국 산업의 특성상 그 해외 직구를 권장하고 있는데 중국 유통산업의 절대 강자 알리바바와 해외 직구 플랫폼 콰징통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중국 산업과 관련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 동안 함께 배웠던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또 새로운 내용 계속해서 2017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성강통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홍준만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